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셨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이제 빚 없다, 다 탕감됐다, 이런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에 있던 채권자가 여전히 빚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그게 참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오늘 바로 이 문제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김영석 판사님의 논문인데요. 도산법 실무연구 2, 외국 도산 절차에서 내려진 면책 재판의 승인. 이건 보면서 외국 법원이 내린 새 출발 선언, 이 면책 결정이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장 궁금한 지점 바로 이거겠죠. 미국 같은 외국 법원에서 디스찰지, 그러니까 면책 판결을 받으면 그 효력이 한국에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칠까요? 한국 채권자는 더 이상 빚독촉을 못하게 되는 건지, 이 논문이 특히 토드 5 사건으로 알려진 대법원 2009-1600 결정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 판결이 어떤 전환점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대법원 2009-1600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 파산법원의 면책 결정 그 자체는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에서 말하는 외국 도산 절차를 돕기 위한 지원 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원 결정과는 다르다. 네. 법 제631조 같은 데서 규정하는 지원 결정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 파산 절차가 시작됐으니까 한국에 있는 채무자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일단 묶어두는 거. 보전 처분. 혹은 관리인을 선임한다거나 하는 그런 절차적인 도움을 의미하거든요. 절차를 돕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법원의 면책 결정은 뭐랄까 채무자의 빚 자체를 아예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판결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 지점을 본 거죠. 이런 판결이 한국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자동으로 한국 내에서 집행력까지 갖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 한국법은 한국 영토 내에서 우선 적용된다는 그 속지주의 원칙을 좀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법원의 결정이라도 국내 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는 점점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뭐랄까, 국가 간의 도산 문제도 좀 협력해서 해결하자, 이런 추세잖아요. UNCTR 국제도산 모델법 같은 기준도 있고요. 근데 유독 이 면책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좀 신중한,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거니까요. 논문에서도 이 때문에 하급 심판결들이 좀 엇갈린다, 혼란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혼란상이 논문에 소개된 여러 하급심 사례들에서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원에서는요. 서울중앙지법의 한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국내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것을 가능하면 좀 막으려는, 허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 면책 결정의 취지를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좀 존중해 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존중하려는 시도. 네, 근데 또 다른 법원에서는요. 수원 고법 사례 같은 경우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서 외국 면책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내 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인정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이건 좀 더 나아간 건데 외국 면책 결정 그 자체를 국내에서 승인하는 듯한 그런 판결, 인천지법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건 대법원 입장하고는 좀 배치될 소지가 큽니다. 그렇군요. 정말 엇갈리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문 저자이신 김영석 판사님께서는 UNCTR에서 2018년에 새로 만든 모델법을 제안하시더라고요.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모델법, 줄여서 IRJ 모델법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만약 도입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그 IRJ 모델법 도입 주장은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즉 외국의 면책 결정과 같은 도산 관련 재판이나 판결 자체를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인정하고 집행할 거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거든요. 아, 재판 자체의 승인 기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주로 외국에서 도산 절차가 시작됐을 때 그걸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러니까 주로 절차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요. 이 IRJ 모델법은 개별 재판의 효력 인정 문제까지 다루는 겁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훨씬 구체적이군요. 네. 따라서 이 모델법이 만약 국내법으로 수용된다면 외국 면책 결정의 효력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지금보다는 훨씬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예측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과의 조화도 이룰 수 있고요. 결국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이런 채무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넓게 보면 국가 간의 법률 협력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받은 면책 결정. 이게 한국에서 곧바로 효력을 인정받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이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군요. 대법원 2009 마 600 결정이 그 기준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국내법 원칙, 특히 속지주의와 또 국제협력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셈이네요. 특히 국경 간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외국에서 면책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한국 내 채권 추심이 무조건 중단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한 것처럼 IRGA 모델법 도입 같은 입법적인 개선 논의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법 기술적인 논의를 잠시 떠나서요.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이 글로벌 시대에 한 국가는 자국의 채권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것과 다른 나라의 법 제도가 부여하는 새 출발의 기회를 존중하는 것, 이 두 가치 사이에서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한 번쯤 우리 모두 고민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